2020년 온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게임 소비가 증가하며 국내 게임 시장 규모 17조 원 돌파.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입지는 한 단계 떨어지며 5위에 그쳤는데요. 게임 산업 개선과 독창적인 IP 개발, 게임사 간 양극화 해소 등 실질적인 문제 선결이 절실한 가운데 게임 산업을 부흥시켜 진정한 글로벌 게임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게임물의 컨트롤타워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용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모바일 게임 지출 규모가 8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8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비 중 1위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2020년 게임 산업의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슈는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게임 산업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작년에 공식적인 어떤 집계에 의하면은 17조 산업이 됐습니다. 게임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게임 산업이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게임 산업의 이제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도 대형 기업들이 이제 발전했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대형 기업 하면 우리는 3N이라고 하죠. 넥슨, 에이스소프트, 넷마블인데요. 이 기업들이 시총 20조대 진입했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그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중국의 판호를 받았다는 소식이 지난 이제 12월 2일자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사드 문제로 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판호가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번에 받았는데 게임계에서는 큰 이슈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법 전면 개정이죠. 14년 동안 게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제 기술의 변화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개정을 하지 않고 부분 개정을 하면서 좀 누더기처럼 이렇게 기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새로운 법이 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 이상은 의원실에서 입법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e스포츠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님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3명 이상의 인생을 한꺼번에 사신 것 같은 그렇게 경력이 너무 다채롭습니다. 이 전자공학으로 시작해서 국문화 그리고 스토리텔링 쪽으로 많은 논문을 내셨고 또 이번에는 또 게임입니다. 어떻게 게임까지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본 뒤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소설가 지망생이었고 전국 백일장에서 장원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역시 집이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공학을 해야 된다 해서 전자공학을 이제 대학을 진학했고요. 대학을 나오자마자 고등학교 교사로 생활하면서 좀 풍족해지니까 다시 국문학을 다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공학과 인문학을 이제 이렇게 섭렵하다 보니까 이건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일본 동경대에 가서 한 10년간 그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화를 깊숙이 볼 수 있었고 애니메이션을 깊숙이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기억에는 슈퍼마리오를 밤새내 했는데 그 이유는 공주를 구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미션이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그때 이제 이 게임에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기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게임 학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임은 첨단 융합 학문이거든요. 인문학과, 공학과, 예술이 합쳐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학적인 베이스에서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최초로 게임 시나리오 학과도 만들어보고 스토리텔링 학과도 만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게임 스토리텔링으로 학위를 받은 게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그러한 저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작 유통되는 게임의 전반적인 등급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불법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고요. 또 불법 게임들을 건절해서 건강한 게임 생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요. 2013년 12월에 부산에서 출범을 했죠. 그러면 현재 그 게임물 심의 연간 그 몇 건을 다루고 계시고 일단 그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우리 기관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다 소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비디오 게임이 이제 등급을 내고 있고요. 연간 한 900여 건을 이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유해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정성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사행성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종합적으로 배려해서 등급이 나가고 받은 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해서 우리는 또 사후 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연간에 많은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등급 분류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 들어갈 텐데 게임의 자체적으로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는 이 민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매년 게임 산업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 이렇게 보니까 98만여 건이 등급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900여 건인데 너무 차이가 나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민간 업자들에게 등급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구글 같은 대형 회사들이 참여하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을 소화하고 있죠. 그쪽에 다 맡기다 보니까 지금 뭐 특정 게임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래도 이 선정성 논란이 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그렇게 조정되기도 했는데 이 보완할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민간업자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한 이제 그 등급을 하는 경우에 이제 국제적인 이제 사안들이죠. 미국에 있는 회사, 뭐 유럽에 있는 회사, 뭐 다양하죠. 일본에 있는 회사들. 그네들이 생각할 때 이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계례 문제라든지 어떤 한 등급 차이 어떤 판단 오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그러한 등급 분류에 있어서의 철저한 교육을 업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 1년에 이렇게 보면은 23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명은 이제 그 여성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이제 구축된 200명의 모니터링단 하고요. 그다음에 30명은 상시 이제 모니터링하는 청년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30명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요 사각지대에서 또 불법 유통물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해결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제가 이제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가슴 아플 때가 등급을 분명히 우리는 냈는데 밖에 나가서 불법 개변조되는 경우가 있을 때 황당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하고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단속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또 불법 행위가 또 만연되죠. 그 사설 서버라든지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리 게임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법 환전상들의 활약. 그러한 문제들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계속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업자들을 어떤 교육을 해서 자꾸 이제 건전한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유통되는 게임물의 양에 비해서 이를 모니터링하는 전문 인력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네, 지난 국감 때 국회의원님들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었죠. 네, 이제 곧 진짜 게임 산업 20조대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등급 나가는 것도 100만 건을 이제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제 많은 인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모니터링은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을 이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2, 3개월 동안 또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교육시키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입해서 이제 써먹을 만하면 또 1년 뒤에 또 이제 계약 해지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우리 위원회로서는 참 지속적인 전문성에 있어서는 배고프죠. 게임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을 목적으로 2006년 처음으로 게임 산업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4년 만에 게임 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꺼내들었는데요. 주요 내용 3가지는 이렇습니다. 게임 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우리 게임 산업을 부흥시킬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요. 2006년에 제정된 게임 산업법이 발전하고 있는 게임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행 게임법이 2006년에 생겼죠. 그때 이제 바다 이야기라는 이제 사태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을 14년간 무려 14년간 이제 활용해 왔거든요. 그 시대적인 흐름도 전혀 바뀌었고요. 우리 속담에도 10년이 강산이 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옛날 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급합니다. 새로운 법을 해서 지금 산업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법 제도에 대해서 게임 산업이 이렇게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확률형 아이템 여기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내국인이 카지노에도 출입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행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죠. 근데 또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게 라이센스 판매 그 이상으로 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또 수입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게임 산업을 이렇게 치열하게 바라보면서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이 확률형 아이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정액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떤 생태의 변화에 따라서 부분 유료화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그 과금 형식을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게 된 거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유럽 갔을 때도 보면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도박으로까지 인식할 정도로 지금 확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산업으로 본다면은 어떻게든지 그 과금을 해야 이제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정이 자율적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분명히 확률은 정확하게 공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게임을 광고를 할 때 좀 네. 그 선정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과장 광고
뭐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많이 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인데요. 현행 이제 게임법에서는 이제 게임의 내용하고 광고하고 서로 이제 어긋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만은 게임하고 전혀 다른 이제 그러한 광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그 게임법이 전면 개정했을 때는 그 문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이라든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 베팅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머니를 환전할 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이게 사행성을 조장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그저 스포츠 베팅 게임은 사행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런 스포츠 베팅 게임이 들어오면 긴장합니다. 다들 긴장해서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환전의 문제라든지 사행성 부분이 많이 이렇게 억제가 됐는가. 그걸 먼저 보면서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등급이 나가더라도 굉장히 면밀히 그걸 들여다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불법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좀 더 면밀히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의 자율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용자 그룹이나 또 업계나 또한 유관기관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이제 시각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법이 어쩌면 이제 자율규제라는 거는 규제 있는 것을 굉장히 희석시켜 나가면서 약화시켜 나가면서 업계의 어떤 진흥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율규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제 생태가 이제 굉장히 뒤죽박죽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법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만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어떤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런 계속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 게임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행성 방지,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년 보호와 어떤 사행과 어떤 방지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은 게임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부산교육청하고도 그 MOU를 맺어서 학생들하고의 어떤 교육을 이제 실현시키고 있고 제 꿈은 이제 전국의 교육청들하고 다 MOU를 맺어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그 이용자 그 보호 교육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과 학부모를 함께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담당 공무원들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인데요.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 17조 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고액 연봉과 직원 이색 복지로 대형 게임사에 젊은 인재들이 몰리며 게임업계는 장밋빛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게임 회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게임사는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빈곤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게임 회사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게임사들의 지난해 매출은 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우리 게임업계.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 게임 업체의 그 문제점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될 것이냐 요 영상을 보셨는데요. 대형 게임사 3곳 넥슨, NC, 넷마블 매출은 전체 게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또 중소 게임사는 매출이 한 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소 게임 업체들이 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뭐 이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자본이 확실하게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서도 풍부하게 제작할 수 있고 여유 있게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할 때도 여기저기 이제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중소 게임사들은 적은 돈으로 제작도 해야 되고 뭐랄까 광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여력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 투입 비용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냥 자꾸 그냥 급급해야 하는 거예요. 빨리 회수해서 또 다른 게임 만들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화 현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전문화하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IP를 참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중소업체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형 그 게임 생태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돈을 보였으면 중소기업들은 다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서 더 이제 승부 보려고 하는데 제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저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넣어라 짠소리를 많이 하죠. 하고 이제 새로운 독창성 있는 게임을 만들어라.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도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종합적인 어떤 지원책이 사실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 왜 스토리가 중요할까요?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은 사람의 정서를 움직입니다. 웃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막 그러죠. 바로 그게 스토리의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하면서도 막 그냥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스토리가 풍부했을 때 그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스토리뿐만 아니고 텔링을 해야 되는데 텔링이라는 것은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조건이거든요. 내가 옷을 구입할 때, 내가 신발을 구입할 때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형태지만 고르는 선택은 역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장치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5G에 AR에 VR에 그 가상세계가 막 뛰어넘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점차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걸맞는 IP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융합 기술과 스토리와 다 이렇게 융합이 돼서 새로운 IP가 탄생돼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텔링, 스토리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e스포츠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전반에서도 상당한 강국이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게임 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글로벌 세계에서 우리가 5위입니다.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죠. 특히 이제 PC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3위. 모바일 게임은 4위거든요. 그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게임 산업 굉장히 강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석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는데요. 충분 조건이 우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계적인 고학력자들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IT 산업적. 또 하나는 우리가 한류, 5,000년 역사에 있는 한류의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스토리. 이 충분 조건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면은 역시 국가가 한번 대대적으로 게임 산업 응원해 줘야 되고요. 기업은
새로운 진짜 IP, 새로운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IP를 생산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은 역시 국민의 어떤 인식 개선해서 응원자로 서야 되겠죠. 그랬을 때 분명히 저는 최고 1위 게임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콘솔 게임에 대한 인기가 정말 급증을 했어요. 글로벌 콘솔 시장 성장에 맞춰서 게임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세계 콘솔 게임 시장이 465억 달러.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콘솔 게임으로 해서 수입되는 것은 6억 달러. 비중 보면 1.3%밖에 안 되는 비중이죠. 그러나 최근에 지금 허리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게임인데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검은 사막이 콘솔화로 해서 이제 게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1등 강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PC야 모바일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아케이드도 함께 해야 되고 콘솔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쭉 바람머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특히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해서 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소니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좀 더 그러한 어떤 자체 등급 제도의 어떤 제조 정착을 위해서 더 애쓰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담입니다만은 콘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삼성이라든지 LG가 진짜 한번 힘을 낸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콘솔이란 건 콘솔 박스가 있어서 이제 모니터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콘솔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모니터에 그냥 칩 몇 개 넣으면은 바로 그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삼성이라든지 LG가 지금 세계 지금 TV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시피 한데 만약에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그러한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렇게 간다면은 충분히 다시 그 하나의 틈새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어떤 콘솔 시장도 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게임이 통하려면 이 보편성을 좀 지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그 어떤 그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박자가 딱 맞아야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박자라는 것은 우리 국가와 또 업계와 그다음에 이용자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게임사는 새로운 IP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진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집중해서 리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같은 경우는 역기능적인 어떤 사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진짜 건전한 게임 이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줬을 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세계에서 우뚝 선 우리 게임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게임위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점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7월이면 이제 임기를 다합니다. 3년 임기에서 열심히 학자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위원회 보니까 규제 기관으로 완전히 수면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등급 주고 사후 관리만 하는. 야, 게임 업계는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 어떤 향후에 게임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유일한 공공기관이거든요. 우리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수면에 잠겨서는 안 된다. 진정한 생태 관리 기관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연구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저는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포털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운 이제 게임법에는 그 사후관리센터가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하는 게 등급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손을 이제 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식으로 해서 등급을 하나 그러한 시스템까지 지금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미래의 어떤 진짜 우리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믿음과 함께 올해 게임관리위원회가 계속 성장해서 진짜 진정한 게임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사랑받기 위해선 아이템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야기가 있는 게임이 사랑받을 것이란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꾸준한 콘텐츠와 독창적인 IP 개발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게임 선진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